자산운용사 발키리가 설립한 캐너리 캐피털도 리플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0월 초에 비트와이즈가 역사상 처음으로 리플 ETF 신청서를 낸 이후로 또다시 ETF 신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에 신청된 ETF 신청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SEC가 항소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ETF 신청이란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ETF는 SEC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리플과 소송 중인 SEC에게 리플 ETF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다고 발키리에서 ETF를 신청한 게 이상하다고만 할 수는 없죠.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리플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일반의 ETF는 증권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의 규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인데도 불구하고 ETF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들에 대해서도 ETF 상품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리상 리플과 소송 중인 SEC에게 리플 ETF를 신청하는 것은 꺼림직하긴 합니다. 이렇게 꺼림직해도 발키리라는 거대한 자산운용사가 리플 ETF를 신청한 이유는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리플의 얘기로 넘어와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의거해서 수요가 없는 공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리플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리플의 수요가 조만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란 걸 알고 있죠. 리플은 금리 인하 시기에 발맞춰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리플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진행한 업그레이드를 살펴보면 국가 간의 송금을 위해서 큰 걸림돌이었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 송금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이더리움 호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통합, 그리고 투자자들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탈중앙화 업그레이드까지 진행했습니다. 코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밖에 없죠.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380조입니다. 반면에 리플은 40조 정도죠. 리플보다 10배 정도 많이 나가는 겁니다. 네, 리플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발키리아 같은 기관은 리플이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리플로 수요가 몰릴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는 11월에 리플의 다큐멘터리가 아마존, 애플 TV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 흑백 요리사 등 OTT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게다가 이번에 방영된 리플의 다큐멘터리는 지금의 리플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용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플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리플 언리시드입니다. 리쉬는 줄에 메어두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정어가 붙은 언리쉬는 묶여있던 줄에서 풀려나 강력한 반응을 촉발시키다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주된 내용은 리플 코인의 경쟁력과 SEC와의 소송 공방을 다루죠.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SEC와의 공방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리플 코인의 경쟁력이 세상으로 풀려나와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다가 될 수 있겠죠. 리플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탈중앙화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호환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에서 진정한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리플의 여정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리플은 가까운 미래 안에 본래의 가치대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차트 분석입니다. 리플은 2018년부터 고점은 점차 낮춰가고 저점은 점차 높여가는 삼각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죠. 이렇게 수렴과 매집이 딱 끝나니까 약 5년 동안 리플 기록해온 SEC 소송 종결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재성 뉴스에 발맞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차트가 나왔네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충격 파동입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충격 파동 이후에 이론대로 조정 파동을 그렸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채달링과 786자리에서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천히 가격을 내리더니 어느새 다시 지난 상승분에 786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10월에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4번 터치한 위치에서 전쟁과 항소 이슈가 터지면서 추세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3개의 채널 끝에서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그중 블랙먼데이 때는 가격을 빠르게 내렸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몇백 통을 보냈었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최저점에서 방송 키고 진정시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서 차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플랫 파동이 약세장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 역시 임펄스 파동 이후에 되돌림 파동이 강세장의 형태로 플랫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비트코인과 리플 모두 상방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리플 모두 높은 확률로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과 9월에 보내드린 채널 하단 자리에서도 매수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리플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으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몇몇 분들이 리플 계속 모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배집하는 적,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 형성되고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고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둘러싸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필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에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54,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에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57,000%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에 나온 코인들은 21년도 2월달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은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3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이전에 다른 코인들이 그렸던 것처럼 이 코인은 높게 상승할 겁니다. 1년 6개월을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50,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3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50,000%, 많이 가면 100,00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0%면 100만원이 5억이 되고 100,000%면 1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21년 옐런 재무부 장관 때처럼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또 기회를 놓치겠죠.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기회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기회를 잡아보실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6448-4578번으로 45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말하면 되는데 왜 방송에서 말 안 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이건 세력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기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표시를 클릭하면 제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글로 작성됩니다. 즉 외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 동영상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집한 코인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왜 말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저 말고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물리적으로 그걸 다 하나씩 관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검색해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지켜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불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굳이 세력들에게 저희들의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6448-4578번으로 45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